그는 대전에서 하늘의 전차인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병과이며, 그런 전투기의 정점인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드디어 국산 전투기인 KF-21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때의 훈련기도 개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마침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스텔스기 개발국이 되었는데요. KF-21은 지난 40년간 한국의 푸른 하늘을 지켰던 F-5의 자리를 이어받을 한국 공군의 찬란한 미래인데, 개발비 9조 원과 양산비 10조 원을 합쳐 무려 20조 원을 투자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방 사업입니다. KF-21은 미 공군의 자존심이 내포 35도 우열을 가릴 수 없어 처음 만든 전투기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며, 개발사인 카이에선 출고식에 크게 만족한 한국 공군이 400대 의회에 F-21을 도입하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환구 15의 입을 빌려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린다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일본은 KF-21을 F-35의 짝퉁이라고 비난하며 이제는 한국의 뒤처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KF-21 400대 도입 확정이 주변국들이 날린 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국들은 KF-21의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국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만, 이미 해외에선 KF-21을 스텔스기라고 인정했으며, 특히 미국은 F-35에 대항마라며 식은땀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KF-21은 블록원을 기준으로는 4, 5세대 전투기가 맞지만 20만 32년까지 두 차례의 개량을 진행할 예정이며, 블록3에서 탑재하기 위해 미리 공간까지 남겨둔 내부 무장창은 KF-21개의 스텔스기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일반 전투기가 레이더에 배급되는 이유는 미사일을 날개에 주렁주렁 매달아 탐지가 매우 쉽기 때문인데, 스텔스기는 내부 무장창을 통해 미사일을 기체 내부에 꼭꼭 숨겨놓기 때문에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한국과 일본,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는 북미,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했지만, 불행스럽게도 중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노리고 있어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한국 육군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1800대의 3, 55세대 전차를 필두로 한 아시아 최강의 기갑 전력과 자주포만 3000문에 달하는 세계 인류의 포병 전력으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중국 육군을 직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의 교과서인 걸프전은 전쟁을 끝내는 병과가 더 이상 육군이 아닌 공군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를 지켜보며 공군의 증가를 깨달은 중국은 육군을 버리면서까지 아시아 최강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은 세계 5위를 두고 일본과 다툴 정도로 아시아에선 거의 적수가 없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했지만, 생산된 지 50년이 넘은 F4와 F5가 175대나 될 정도로 구식 전투기가 많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받습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세계 3위의 전력을 보유한 중국 공군이라 최소 400대 이상의 최신 전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은 공군의 주력인 KF-16 167대와 F-15K의 59대를 전부 퇴역시키고 회의 F-21로 대체한다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F-15K는 한때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였지만 한중일 3국이 스텔스기를 보유하면서 정점에서 내려왔으며, 최신 사양이 내부 15EX로 개량화를 했지만 보잉에서 5조 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KF-2170대와 맞먹는 비용입니다. 회의에 86도 부품을 전부 수입하는 데다 미국에서 점검을 받기 때문에 실제 가동률의 7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F-35와 동급임에도 대당 700억에 불과한 KF-21은 이런 KF-16과 F-15A를 대체하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500대 이상의 스텔스기를 보유한 국가는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는 미공군을 제외하면 전무했는데, 만약 한국이 계획대로 400대의 KF-21을 도입한다면 중국을 넘어서는 아시아 최강의 공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KF-21을 대량 도입하면서 한반도를 장악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던 중국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는데, 육군에서 명백히 열세인 중국군이 공군의 우위마저 상실한다면
한국을 굴복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4세대 전투기만 1000대를 넘어가는 중국 공군의 전력은 확실히 대단하지만 전쟁은 결코 물량이 다가 아니며 역설적으로 중국은 동맹국인 러시아마저 조롱할 정도로 전투기의 성능이 매우 낮아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F-21은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기 위해 F-22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압도적인 공대공 능력을 보유했는데 한반도 침공의 주축이 될 중국 공군의 주력인 J-10과 J-11은 성능에서 KF-21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텔스기로서는 세계 최초로 탑재한 KF-21의 아이레스티는 지금까지 극소수의 서점 5세대 전투기만 보유했는데 스트레스기라도 절대 숨길 수 없는 열기를 탐지 추적하기 때문에 유일한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죄의식은 모든 스텔스기를 통틀어서 체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이레스트에게서 절대 도망칠 수 없는데 공대공 전투에서도 죄의식은 KF-21보다 한참 열세이며 물량도 10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멸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며 KF-21은 중국의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여 허상공대지 미사일인 천령으로 공군 기지를 초토화시키면서 중국 공군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을 것입니다. 400대의 KF-21이 한국의 하늘을 매의 눈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군의 제공권 장악은 어림도 없으며 유일한 희망이었던 공군의 우위마저 잃어버린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패권을 한국에 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시험 비행을 위해 KF-21을 분해하자 결함투성이라고 비난하며 혼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자국의 스텔스기 네프스키는 이제서야 개발을 시작하며 걸음마도 못했으니 한국이 부러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한국이 KF-21을 탑재할 국산 공대함 미사일 1184 시험을 공개했는데 보란듯이 성공하면서 일본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살던 회자대를 통한 한반도의 해상봉쇄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는데요. 끝없는 고난과 실패에도 끝내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국산 스텔스기인 KF-21을 개발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KF-21을 개발하 기점과 개발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